연길시 소양천진 광석촌. 고속철도가 가로지나는 이곳엔 30년 넘게 전통의 맛을 고집해온 국수 공장이 있습니다. 1985년부터 국수와 인연을 맺은 김선숙 씨. 2004년에는 연변 아라리 식품유관 회사를 설립하고 규모화 생산을 시작했다는데요. 30여 년 동안 한 우물만 파면서 이젠 내놓으라 하는 국수 장인으로 됐고, 기나긴 세월과 한결같은 정성이 구수하고 시원한 전통의 맛으로 반죽됐다고 합니다. 국수라 하게 되면은 하나는 이게 우리 조선민족이 민족 상품이기 때문에 이걸 살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걸 널리 또 알려야 된다고 또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수 문화에 대해서 우리도 좀 많이 널리 보급하려는 생각도 있고, 또 국수에 대해서 지금 시량보다 그 잡곡작을 많이 선택할 때 국수가 꾸준히 그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수에 들어가서 기본상에 그 순 쌀로 순 잡곡으로서 하고 있는 것이 이 국수의 맛을 살리고, 지금 그 건강식품, 영양식품 한달 때 이것이 모두 선택이 좋은 한 개 식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선숙 씨네가 공장을 오픈할 때만 해도 주변에 국수 공장이 수두룩했지만 이젠 몇 집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변함없는 뚝심과 끈질긴 노력으로 김선숙 씨네 국수 공장은 현재 부지 면적이 5,000평방미터로 늘었고, 연구, 개발, 생산, 판매를 일체화한 현대화 기업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 회사에선 전통의 맛을 고집하면서도 시대 흐름에 맞춰 조금씩 새로운 변화를 시도해왔다는데요. 현대인의 건강, 복원에 대한 추구, 다양한 식습관을 자세히 분석하고 시장 수요에 맞춰 옥수수 국수, 메밀국수, 귀밀국수 등 10여 개 계열 30여 개 종류의 국수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의 제품은 국내의 북경, 상해, 청도 등 도시는 물론 한국, 조선, 러시아 등 국외도 대량 판매되고 있다는데요. 다들 분주히 돌아치는 생산 직장. 오늘도 맛나는 국수를 만들어내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탄력 있고 부드러운 면발이 겹겹이 늘어선 모습은 마치 원단 공장을 방불케 하는데요. 그 어떤 첨가물도 없이 고운 색상을 자랑하게 하려면 많은 정성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반죽을 하고 면발을 뽑아 일정한 온도와 습도에서 건조를 거치는 등 번거로운 작업 절차를 거쳐 드디어 맛나는 국수가 탄생됩니다. 국수 맛이 비결은 여러 가지 방면이 있는데, 하나는 그 양식, 그러니까 쌀이 품종이가 좋아야 됩니다. 그거는 우리는 모든 옥수수라 해서 다 국수를 만드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좀 찐돌, 그러니까 좀 질긴 이런 맛을 나타낼 수 있는 그 쌀을 선택해야 되고, 맛을 내서 하게 되면은 기계도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장 한켠에 있는 작업장.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묻어있는 낡은 설비들이 한쪽 구석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곳이 바로 김선숙 씨의 남편 리호산 씨가 일하는 설비 가공 공간입니다. 젊은 시절 익힌 기술로 국수를 가공하는 설비들을 모두 자체로 연구 개발해냈다는 리호산 씨인데요. 오늘도 기술 일꾼들과 함께 새 설비를 제작하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30여 년간 수천 번, 수만 번의 실험을 거쳐 제작해낸 설비들. 이미 취득한 전매 특허만 10여 개나 된다고 합니다. 이건 절단기입니다. 예, 국수로 똑같은 길이를 자르고, 그 다음에 국제 요구에 따라서 길이를 늙어달라면 늙어줄 수도 있고, 그 품종 늘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옛날에 개는 좀 모습이 많습니다. 처음 한 게 돼서. 이 여름에는 개진하면서 어전이 좀 든든하기도 하고, 술이 다하게 헐고, 그 다음에 품질이 좋고, 머사해지고, 외수도 좋고.
요즘 리호산 김선숙 씨네 부부에겐 항상 곁을 지켜주면서 세세히 도와주는 든든한 지원군이 생겼다는데요. 바로 며느리 한단희 씨입니다. 한단희 씨는 주로 상품 연구 개발과 주문, 대리 가공 업무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현재 이 회사에서 대리 가공을 해주는 기업만 20개에서 30개. 국내와 한국, 미국의 기업이 위주라는데요. 정품으로 생존하자는 경영 이념에 맞춰 새 제품 개발과 품질 향상에 모든 힘을 기울인다고 합니다. 설비가 우리 다년간 이렇게 연구 개발해서 만든 설비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우시가 다른 기업보다 지금 어과골로 만드는 모든 제품의 그런 그 국수를 다 만들 수 있습니다. 주요하게는 넣고 말하면玉米 100% 玉米面条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100% 纯荞麦面条 100% 是小米紫薯 아마란스 국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송화粉 이런 국수도 있고 무얼면条 국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은데 이 범위가 많다 보니까 손님들이 이렇게 요구에 맞춰서 할 수 있는 그런 국수도 지금 엄청 많습니다. 최고의 영양과 맛을 위해 최고의 재료만 고집한다는 이곳. 내몽골 지역의 밀가루를 사용한다는데요. 하루 소모량만 5톤 좌우. 상품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매번 재료를 구입한 후 품질 체크부터 꼼꼼히 진행한다고 합니다. 面粉呢，这个面粉它这个粗细达到我们这个生产的一个要求了还有它这个水分，我们接下来会对这个水分也进行检测保证它这个能达到我们生产的标准，再一个就是产品的标准，它可以达到产品的要求。 올해 전염병 사태의 발생은 여러 중소기업들엔 직격탄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회사에서도 그 충격을 피하지 못했는데요. 매출 급감으로 경영난에 무대기다가 5월에 들어서서야 차차 운영이 궤도에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는 연변주구 옛날에 시장 판대라면 나간다. 나 오후에는 그 택배랑 보내고 우료랑 보내고 유해지라 보내는 게 맞습니다. 여기는 오늘 토요일거나 조금 이렇게 적게 나가는데 월요일부터는 토요일까지는 한 100박스나 80박스 한 돈, 두 돈 그렇게 지나간다. 이 회사와 손을 잡은 단골 가게들도 30년 넘게 국수를 만들어 온 사장님에 대한 믿음이 큽니다. 已经合作了10多年了嘛，完了之后每天的销量非常好，完了一天的话我们就要进阿拉里的那个面条进10多箱嘛，完了顾客反映的口感是非常好的。我们现在有拌面呀、温面呀，这面条比较细滑嘛，而且还是爽口筋道，完了面条味比较纯正的。 부드러우면서 감칠맛 나는 국수가 손님들의 발목을 단단히 잡아주었는데요. 它这个面条就咬起来吧，非常就是弹，反正就是好吃。每次来必点就是这个。 30년간 정성으로 쌓은 맛과 믿음이 입소문을 타면서 연배를 찾은 외지 관광객들도 이 회사의 국수를 찾는다는데요. 연결시 서시상 국수 매장. 예전 관광 성수기 때는 한 달에 150상자씩 팔렸다고 합니다. 요즘 비상시기라 판매량이 훌쩍 꺾였지만 위챗으로 판매하는 양만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안에 채소 양념 있는 거 요구한 집도 많고 그다음에 이런 마른 거 주로 마른 게 많이 나가요. 오늘 회사에 찾아온 뜻밖의 손님. 소문을 듣고 먼 길을 달려왔다는데요. 제품 소개도 상세히 들어보고 직접 시식까지 해보면서 합작의 향이 한결 굳어졌다고 합니다. 국수와 인연을 맺고 후회 없이 달려온 30년 세월. 전통의 맛을 고집하면서 구수하고 쫄깃한 국수 가락만 뽑아왔는데요. 이들이 반죽하는 레일의 맛깔진 국수 이야기가 더 기대됩니다. 올해 49세인 최간 씨는 연결시 음식업계에서 웬간히 이미지를 굳힌 보쌈집 사장입니다. 그런데 음식점 운영보다 농사에 더 많은 품을 들이고 있다는데요. 가을철에 접어들면서 최간 씨는 평소보다 훨씬 바빠졌습니다.
영정, 왕청, 훈촌에 있는 농사기지를 하루가 멀다시피 오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사과 수확이 당금이라는데요. 최간 씨는 버스를 대기시키고 체검 행사에 참가할 손님들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저희가 단연간 뭐 야채, 벼농사, 사과, 과일 여러 가지로 유기농 하면서 굉장히 그 일정한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에 시장에 보면은 너무 무분별한 여기도 유기농 저기도 유기농 하는데 제대로 된 유기농이 어떤 건지 소비자들이 좀 알 필요가 있겠다 해서 오늘은 그 사과부터 우리가 딸기 체험 그리고 실제 현장 가서 소비자들에게 한번 보여줄 필요가 있다 생각돼 가지고 각 사회 계층의 학교 뭐 각 단체들 조직해서 체험하기로 했습니다. 혼촌으로 가는 도중 최간 씨는 유기농 사과 재배를 소개하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버스로 1시간 반 남짓이 달려 맹령촌에 도착했습니다. 사과의 고장답게 농가뜰하게도 새빨간 사과들이 가지가 휘게 열렸습니다. 최간 씨네 과수원에도 풍년이 들었는데요. 올해 어림잡아 15,000박스는 수확할 것 같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간 씨네 사과나무 밑에는 풀이 무성한데요. 과수원에 풀이 무성한 건 결코 게을러서가 아니라 일부러 풀을 키워 유기 비료로 사용하기 위해서랍니다. 이 생초 재배법으로 토양의 비옥도와 통기성이 개선되어 과수가 건실하게 자라고 병충해에 대한 저항력도 강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자연을 모방하랬죠. 자연적으로 자란 풀이 그 땅에 그 풀이 자연 선택입니다. 제일 좋죠. 관리가 헐고. 억제를 어떻게 시킵니까? 아예 이거 깎아버리면 됩니다. 예. 약을 치면 안 되죠. 한 해 몇 번씩 깎습니까? 아, 예. 이게 요 때를 맞춰 그러면 한 번 깎아도 되고 두 번 깎아도 되고. 최한 씨는 훈춘시와 영정시의 과수원을 모두 3개 갖고 있는데요. 모두 생초 자연순환 농법을 도입했다고 합니다. 맑고 시원한 산 공기를 마시면서 여유작작 과수원을 거니는 체험객들은 누구나 즐거운 모습들입니다. 사과 어떻게 됐는가 해서 와봐라서 왔습니다. 네. 혼자 왔습니까? 아니 손자들도 오고 아들도 오고 며느리도 오고 다 왔는데 여기는 일단 유기농이라는 게 이게 마음에 와닿고요. 예. 그리고 애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고 마음대로 뭐 사과도 딸 수 있고 해서 좋은 체험인 것 같습니다. 과수원을 뛰어다니는 두 꼬마는 사과도 맛보고 친구도 사귀었다면서 무척 기뻐합니다. 사과나무 주위를 돌면서 핸드폰으로 동영상을 촬영하느라 분주한 체험객이 있었는데요. 전자상거래 위치에서를 하는데 요즘은 좀 성장 많이 해가지고 고객이 많거든요. 그래 우리 찾으시는 분들한테 연변에 사과도 알리고 또 우리 연변에 외지에 계시는 분들한테 cen까지 맛있는 연변의 특산품들을 많이 소개해드립니다. 그래서 주로 유기농 쪽으로 많이 다니는데 오늘 여기 사과 현장 와 보니까 아주 좋습니다. 이 풀밭이도 그대로 새파란 대로 있고 나 사과도 그냥 이렇게 좀 채가 다 빨간 것도 아니고 보면 햇빛 딱 맞은데 막 이렇게 빨갛고 여기 뒤에 부분은 파랗고 자연스러운 게 이런 경 좋습니다. 맹령촌은 최간 씨가 나서 자란 고향 마을입니다. 청년 시절에는 농산일을 피해 연길에 진출해서 열심히 보쌈집을 운영했는데요. 지금 와서 농산일에 손을 댄 건 보쌈집에 필요한 유기남새와 과일을 공급하기 위해서랍니다. 14년간 농산일에 몰두하면서 제법 실농꾼의 자세를 갖춘 최간 씨. 재배기지 면적도 무려 200헥타르. 재배 품목도 벼, 콩, 사과배, 사과, 당귀, 민들레 등으로 다양해졌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처음에 식당 하면서 우리가 그냥 보통 식당 하는 것보다 우리 소비자들한테, 우리 고객들한테 건강을 선물하는 식당. 그렇게 생각하면서 중심을 거기다 두고 식당을 시작하다 보니까 좋은 재료 찾아다니게 되잖아요. 근데 제 마음에 드는 재료가 없어가지고 직접 농사를 시작했는데
어떻게 농사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됐네. 며칠 후 최간 씨는 왕청현 배척구진에 있는 약초 기지에 찾아왔습니다. 수확기가 우렁찬 동음을 뿜으면서 콩수확에 열을 올립니다. 그런데 약초 기지에서 콩수확이라니 웬일일까요? 지금 우리가 총 면적이 130헥타르입니다. 원래 지금 콩 80헥타르, 나머지는 당귀하고 민들레를 심었는데 주로 우리 앞으로 계획은 이다 약초 기지를 만들려고요. 올해부터 지금 시작했는데 이 첫 해부터 이 약초로 하기에는 너무 면적이 많아서 일단 유기농 방법으로 콩을 재배했습니다. 하나만 찍은다. 드넓은 당귀밭, 비닐하우스에 모종을 키워서 5월 중순에 대선에 냈는데 이젠 클 대로 컸습니다. 인차 수확해야 하는데 일손이 너무 딸려 보름 후에야 시작할 것 같다고 합니다. 농업이라는 건 시간은 다투는 일이라 이게 또 면적이 많잖아요. 어쩔 수 없이 좀 초조한 마음도 있고 이 절기에 따라서 거둬들여야 되고 또 손이 많이 가는 일이라 좀 급한 것도 있고 마음이. 다음 날 최간 씨는 영정시 삼합진으로 향합니다. 이곳에 부지 면적이 560평방미터 되는 과일 가공 공장을 세웠는데 요즘 정식 사용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사과나 사과배 같은 과일들은 세탁 가공을 거치고 일정한 발효 과정을 거쳐 과일 효소로 변신한다는데요. 이렇게 생산된 과일 효소는 나중에 장을 담그는 데 사용된다고 합니다. 부가가치를 높이려고 연구를 해보다가 우리가 고추장 해보니까 맛이 좋더라고요. 이 고객들의 호평도 좋고 평가도 좋고 하니까 그 사과 고추장, 사과배 고추장 그리고 사과 식초 만들어 보니까 우리 실험적으로 만들어 봤는데 좋은 제품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주로 이쪽은 고추장, 이쪽은 사과 식초, 발효실입니다. 여기는. 과일 효소와 장 제품을 개발하기 시작한 지는 이미 5년째. 고추장만 해도 사과 고추장, 사과배 고추장, 덕분자 고추장 등 종류가 다양합니다. 보름 후면 과일 효소 계열 장 제품을 본격적으로 생산하게 된다는데요. 최간 씨는 제품 판로에 대해 퍽 낙관적입니다. 땅에서 써보고 또 고객들한테 이렇게 무료로 나눠도 줘보고 또 다른 그 업소에서 요구하는 데도 많고 그리고 저희가 지금 백화점에서 좀 팔아도 받고 그리고 여러 가지 그 박람회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나가보니까 이 고객들의 그 평가가 아주 높더라고요. 연길로 돌아오는 걸음에 매장에 들리는데요. 요즘 농산물 판매 상황과 소비자들의 요구사항을 요약하고 또 직원들과 함께 얼마 전에 개발한 고추장을 시식하는 자리도 가졌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되도록이면 설탕을 적게 쓰고 과일당 가지고 이 맛을 내고 또 이 과일당이 여러 가지 뭐 복분자라든지 그 독특한 그 과일 향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고추장의 풍미를 훨씬 더 깊게 합니다. 최한 씨의 취미 생활은 독서라는데요. 사무실 책장에 빼곡히 진열된 책들을 보면 어림잡아 600~700권은 될 것 같습니다. 가을 수확철에 접어들면서 너무 바삐 돌아치다 보니 요즘은 책을 볼 겨를이 거의 없다며 안타까워합니다. 농업하니까 농업 부분, 그럼 식당은 또 건강업을 건강한 식당 추구하다 보니까 건강에 대한 지식들 관한 책 그리고 또 관리를 하다 보니까 이 리더십에 관한 책들 그리고 또 물건을 팔아야 되니까 마케팅에 관한 책들을 보게 되고 그러다 보니 농부의 성실한 땀방울로 먹죽이는 친환경 농사. 올가을도 최간 씨는 수확의 기쁨과 노력의 보람을 한껏 만끽합니다.